김인석 전 국무총리가 드디어 이제 퇴임을 했죠. 후임자인 한성수 총리가 지명이 됐기 때문인데 임기 마지막 날인 어제 한 인터뷰가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한 셈인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당대표를 두 번 할 어떤 필요나 필연성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는데 김민석 총리 이 말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에서 그렇게 실패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또 이번에 월드컵 나가가지고 이 모양을 만든 거 아닙니까? 아 그분 홍명보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두 번 하는 거는 불안정하고 안 된다. 그 한 번 못하는 사람이 두 번 시킨다고 해서 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단체장들, 시도지사들 재선 이상 못하게 하자. 아 세 번까지 안 된다. 두 번 하면 다 끝나요. 사실. 충분하다. 오세훈 시장도 그만했어야 됐어. 네, 오세훈 시장 약간 특이한 이력이 있긴 오선 합니다. 오선이잖아요. 네. 근데 일단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김민석 전 총리가 퇴임하는 날에 맞춰가지고 신호탄을 쏜 거는 좀 어떤 신호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자꾸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나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뒷받침 잘하겠다. 성공시키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프레임은 원래 이제 김민석 후보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프레임을 깨버리려고 결국에는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을 하면서 계속 대통령 시비 걸고 대들고 뒷다리 잡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거 아니냐.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또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또 그럴 거 아니냐. 그럼 국정 운영 제대로 되겠냐. 네. 그러한 불안감을 당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일성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게 간 것이다. 프레임을 잡은 거죠, 이거는. 근데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근거를 이제 댔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전체적인 과제와 숙제가 다른 리더십으로 실현돼야 할 때이다. 이 얘기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고 내가 적임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자기 정치적 꿈이 있다고 자기 독선적으로 대통령과 호흡 안 맞추고 그렇게 집권 여당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집권 세력 자체가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좀 주고 싶어 한 것 같고 결국에는 호흡을 잘 맞출 수 있고 뒷받침 잘할 수 있는 거는 나 김민석이다. 그거를 좀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유로는 네. 정청래 대표보다는 좀 다른 색깔과 역량과 스타일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김민석 그 전 총리가 비판하는 정청래 전 대표의 포인트가 되는 색깔이나 역량이나 스타일이 어땠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청래 대표는 이런 것 같아요. 액션의 강렬함, 분명함, 그런 부분들이 정청래 대표의 특징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생각해 보면은 여당 대표로서의 철학, 국정 비전 이런 건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아, 큰 틀에서의. 네네. 네. 다만 이제 액션에 있어서의 강함, 그다음에 집행 속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아와 피아를 구분하는 프레임 짜기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능수능란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생각해보면 보안 수사권 문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잖아. 그걸 가지고 모든 여권 전체를 두동강을 냈단 말이에요. 들었다 놨다. 예. 이것도 보면은 전략적으로 탁월한 재주예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것이 비전과 전략이 같이 가야 되는데 비전은 본 적이 없고 전략만 존재하는 분이었다라는 비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 선배는 정청래 전 대표의 색깔, 스타일, 아까 이제 비전과 이런 것들 통해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정치 전술적으로는 높게 살 측면도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없는 것 같아요. 없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냥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것이고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어준 씨의 꼭두각시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스타일이나 색깔은 없어 보여요. 그냥 오로지 김어준 씨 말 잘 들으면 김어준 씨 눈치 보면은 나는 당대표도 할 수 있고 공천받을 수 있고 다음번 대선 후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정치적인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청래 리더십을 뭐다라고 규정하기는 아직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정청래
전 대표죠. 1년을 보면서 이제 리더십은 차치를 하고 소통의 능력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평가를 두 소통 분께 능력. 듣고 싶은 게 1인 1표제 하면은 굉장히 당원 한 명 한 명을 챙긴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소통이 일방향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집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과의 어떤 대화 자체를 안 하시는 모습을 몇 번 보면서 소통에 대한 능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없어요. 저는 그냥 앵무새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앵무새 리더십이다. 김어준 씨가 예. 얘기하면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딴지 게시판. 그렇죠. 그냥 김어준 씨가 아침 방송에서 뭔 얘기하면은 그거를 유의 있게 듣다가 그 말을 그냥 본인 메시지로 내세우거나 아니면 당대표 최고위원 회의 때 그 말, 그 의도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의 독자적인 리더십이 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서 저는 그냥 앵무새 리더십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거는 평가하거나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을 한번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 우리 정말 많이 알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런 분이 좀 지난번에는 본인의 역량보다는 좀 무거운 그러한 감투를 썼다. 당대표라는 직함을 갖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상당수의 의원들이 뭐 손을 들어가지고 거수를 해본 건 아니지만은 지난번 박찬대 후보랑 붙었을 때도 그랬고 뭔가 의원들의 마음이라는 게 정청래 전 대표를 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는 그 본인의 스타일 때문인 겁니까?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원거리 미인이 있고 근거리 미인이 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주위 사람들과 수기하고 토론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있고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빛나게 보이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제 후자에 가깝죠. 원거리 미인이다.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플랜카드도 크게 써서 구호도 세자 네자 이상 못 줘요. 찬성이야 반대야. 요래 쓰는 거야.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야 찬성이야 반대야 맨날 물으면 싫어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찬성의 이유도 설명해야 되고 반대의 이유도 설명하고 절충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 사실은 늘 말씀드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수기와 토론 이게 이제 공화라고 합니다. 공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맹동이요, 맹동. 그래서 우리가 민주공화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등학교 사회책에 나오더라고요, 요즘요. 그래서 정치인들 좀 고등학교 사회책이라도 좀 학습했으면 보시면 좋겠다. 제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치학 결혼 이야기하다가 대학교 네, 맞아요. 그걸 읽으시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고등학교 사회책으로 낮은 자세 임할 수 있게. 네. 저는 대통령께서 이 김민석 후보를 세게 후보라고 하기도 그러네 지금 후보 등록 안 했으니까 근데 뭐 그렇죠. 사실상 뭐, 예, 오늘도 다름없으니까요. 뜻을 밝혔으니까요. 김민석 후보를 세게 밀고 있잖아요. 어제는 뭐 국민의 목숨을 살린 사람이다. 막 자살자 감소를 들어가지고 네. 총리가 정말로 이 일은 잘했다 극찬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중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잘했고 그다음 내란 극복 과정에서도 그렇고 뭐 또 그런 자살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을 살린 사람이니까 이 사람 당대표 만들어주세요. 결국 이거 아니에요. 과연 그렇게 대통령의 뒷받침만 갖고 당대표 측에 당선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좀 걱정과 우려는 있어요. 대통령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네. 두 가지 문제인데 적어도 집권여당의 당대표와 대통령 이 선출직들은 어느 정도 지도자적인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김민석 총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좀 약하다라는 느낌은 좀 들고 또 하나는 호남 같은 경우에 지금 권리당원과 민주당 지층이 많이 있잖아요. 권리당원 30% 뭐 더 이상 있다고 하는데 호남의 특유의 정서가 있잖아요. 권력으로 뭔가를 막 누르려고 하면은 반발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여기는. 네. 그래서 예전에 국민의당에서 23개 다 먹고 막 맞아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국민의당. 근데 이번에도 이거 참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냥 김민석 막 밀어주고 이게 뭐 메가 AI 투자 이거 막 호남하고 이거 김민석 막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선을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호남의 특유의 반발 심리를 좀 적절하게 잘 제어하거나 아니면 눈치를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김민석 총리는 정청래 대표랑 비교해 봤을 때 섹시함이 없어요. 섹시함이 없다. 이게 이제 성적 매력이 아니라 그렇죠. 예. 관심과 호기심. 다이나믹스가 없다. 맞아요. 뭔가 이제 역동적이어가지고 야 정청래 무슨 말 할까? 오늘은 또 무슨 말 할까? 또 이 말에 대해서는 무슨 말 할까? 막 호기심이 생기는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같은 거 아니야. 모범 정답 같아요. 그냥 밥, 그냥 국, 그냥 이런 백반과 같은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막 자극적인 음식을 때로는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단기전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장기를 김어준, 유시민과 함께 선보였을 막 때 쏟아붓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만약 이렇게 송영길 대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는 뭐 이씨 막 이러면서 시원하게 막. 한 판부터. 근데 김민석 네. 총리는 너무 점잖으셔. 어. 이것이 조금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 장소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우리 평론가님은 가까이서도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관찰을 해보셨는데 해봤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어떻게 소극적으로 보이게끔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월체적으로도 사람 자체가 겸손하고 겸양지덕이 과해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인지 전자후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유도 질문 같은데요. 절대. 아니 본인 생각 말씀하시면 됩니다. 유도 질문 아닙니다. 네. 잘 참죠. 참는 게 익숙해진 사람이죠. 김민석? 왜냐하면은 2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잖아요. 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의 본인의 행적이라는 게 인생에 본인한테 본인이 가장 뼈 아프지. 가장 뼈 아픈 실수기도 하고 본인의 트라우마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참는 거죠. 드러내지 않고 앞서 나가지 않고 뒤따라가려고 하고 이제 참는다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위치에 따라서 사람이 좀 바뀌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 소장님의 지적은 한편으로는 저는 뭐 수용해야 된다고 부분도 보는 게 있고. 네.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도 되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대통령을 무조건 따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비전이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존재해야 돼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 다른 표를 만들어내는 제조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숨겨놨던 본인의 끼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나 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 중에서 또 눈에 띄는 대목이 뭐였냐면은 네. 새로운 이렇게 비화 같은 걸 털어놓은 건데 본인이 총리로 임명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시민 작가를 총리로 추천했었다. 이런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유시민의 그런 갈등 요인이 된 유시민 작가의 여러 가지 언행 속에서 야. 김민석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한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나 좀 그만 뭐라고 그래. 그래. 나 좀 그만 공격해. 내가 당신 처음에 그냥 총리하라고 챙겨주려고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왜 그래? 진정으로 당신 챙겨준 사람은 나야 나. 이렇게 그만 나 욕해라. 그 사실을 유시민 전 작가가 알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아마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모르니까 전혀. 지금 공개를 안 한 됐기 건가요? 때문에. 전 지금 알게 됐으면 굉장히 조금 곤란한 상황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로서는 나 놀리는 거야 이제 와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그래? 그 내가 저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네 미안하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유시민 작가의 생각과 목적은 어쨌든 2030년 조국 대선 후보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징검다리로 정청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 말을 들었을 때 예.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냥 특별히 호의감을 김민석 총리에게 유시민 작가가 보이진 않을 것 같다. 아니 근데 굳이 생각을 해보면 제 판단입니다만은 결국 유시민 작가가 이제 정치에 현실 정치에 개입하겠다 비평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음 수가 뭔지 봤을 땐 당연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한 달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현실 정치적인 측면들 후보들 중에서 우열을 가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모두가 예상하듯이 후단협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김민석을 강력하게 유시민 작가가 꾸짖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 대한 약간 예방주사 아닌가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해보긴 했거든요. 김민석 총리는 그게 본인의 약점이니까 차라리 약점을 오픈해놓고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그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봤을 때 유시민 작가는 이번에 정청래 대표를 밀지 않을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를 밀지 않을 것 같다. 밀지 않고 네. 송영길, 김민석 공격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 같아요. 팀플레이네요. 그러면 아니 팀플레이가 아니죠. 원래 그분의 목적이라고 김어준 봐요. 씨랑 팀플레이 하는 거 아닌가? 원래 그분의 목적이라고 보고 정청래 대표를 원래 뭐 탐탁케 생각했던 사람도 아니고 원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죠 과거에. 아마 정청래 대표를 까면 안 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거고 그래서 제 예측은 그렇게 하면서 빅텐트론 꺼낼 거예요. 빅텐트론 꺼내는데 네. 저는 요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만나서 하신 이야기에 살짝 녹아 있다고 봐요. 아, 이거는 빅텐트론이 그렇다고 해서 네. 뭐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소통했다. 전혀 소통 안 하시는 분들 이심전심일 수 있죠, 근데. 아니 예. 이심전심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서로 결이 다른 분들이에요. 이 두 분도 제가 알기로는 결이 다른 분이에요. 그러나 친노에서 몸담아서 뭐 친문으로 그 다음에 이 다른 정치적 사회적 활동하는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하나의 정치적 상상력의 이 뭐라고 합니까 그림이에요. 그게 예, 민주진보 빅텐트라는 게. 우리 애청자이신 해피님 토마토님을 비롯해가지고 아까 네, 네. 댓글창이 좀 난리가 난 것 아하. 같은데 우리 장수왕님 말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 김민석 전 총리 연설을 보지 않으셨냐 이렇게 물으면서 장수왕님 지적에는 그 자체가 이제 강한 거다 외유대가. 이런 말씀하시면서 네.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적을 제가 네. 좀 말씀드리면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 사람은 온건이고 한 사람은 급진이잖아. 급진적인 이제 레디칼하고 다이나믹 싸움이 눈에 확 띄어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예. 급진적인 행동만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가자고 막 난리쳐 손가락질해. 가자고 하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그런 쪽이 한쪽은. 근데 김민석 총리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로 갈까 말까 물어봐. 자꾸 물어봐. 근데 솔직히 말해서 김민석 총리도 어디로 가자는지 잘 모르겠어.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있어. 근데 그 길을 가는 과정은 본인이 리더가 되면 본인이 밝혀줘야 돼요. 그럼요. 네. 그리고 리더니까. 저도 동의하는 측면이 온건한 측면도 있어야 되지만은 자기 세력을 모으려면은 분명히 급진적인 강력함이 있어야죠. 카리스마가 그 있어야 카리스마가 되고. 예.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안철수가 보였던 안철수 현상, 정몽준이 축구하면서 보였던 축구 현상, 정몽준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건한 분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급진성을. 그 두 분의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반열에 못 오른 게 결국은 그런 카리스마적인 행태가 아니, 부족했기 있었지, 때문에 있었지. 있었지만 예. 중도지만 카리스마가 가능하다는 아, 거예요. 네. 그 자꾸 좌우 극단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아. 중도로 가면서도 급진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변호사이고 이재명도 중도잖아. 행정가였지만 네. 상당히 이제 선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단체 사회. 많은 네. 분들을 또 이제 하나로 뭐 모으고 그런 거에 능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진짜 이재명 대통령 많이 저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저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그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뭐 비명 학살 막 이렇게 나타났지만 총선 당시에는 네. 네. 이제 저분이 하는 행동과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귀를 기울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김민석 총리에게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런 것도 배워야 된다. 이재명 뭔지 알 것 같아. 대통령의 예. 행정가로서의 그 치밀함, 보통 치밀하고 이렇게 막 밑줄 긋고 이건 안 돼, 돼 막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그런 모습 보이는 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그 두 가지가 다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 된다. 김민석 총리가 임명직 총리가 아니라 선출직 당대표. 당대표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요? 2030년 대선 출마라고.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게. 그러면은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라라는 얘기였지. 또 뭐 장성철 머리는 대가리는 뭐 우동살이냐 뭐. 아이 그런 말은 좀 얘기 좀. 에이, 영상까지는 안 에이. 나왔겠지 설마. 여기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내가 봤어. 근데- 머리 염색을 내버려. 네, 확실히 그래서 우동살이라고. 장 소장님 나오시니까 우리 채팅창이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장 소장님 이야기가 조언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나- 그 비방이 아니에요. 비방이 네. 아니잖아요. 이런 그걸 좀 이해해 부족한 주셔야지. 부분들 좀 하시고. 아니 저는 근데 네. 오랜만에 적응이 돼요. 어. 여기 나면 항상 내가 욕 먹었는데 최근에 몇 달 칭찬을 전에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걸 안 오늘 했잖아. 장례만에서 한번 먹고 빌드업해서 지금 그냥- 이상한 거 온 거야 내가 보니까. 그거 지금. 심하더라고 갑자기 그냥 있다가 뭐 욕하니까 갑자기 막 흥분되는 거예요 막. 그런 날이 있잖아요. 불량식품 먹고 싶은 그렇지. 날 그런 날이 좀 네. 있고. 근데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저는 김민석 전 총리지만 서울대 총학생회장일 때의 눈빛, 아하. 그때 김민석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 사실 지금은 온건이지만 그때는 정말 급진이었던 모습을 또 기억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네. 계시고. 너무 칭송하지 마. 그럼 저기 반감 생긴다고 하잖아. 아니 이런 워딩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총리 때 김민석과 또 지금 이제 당 대표를 도전하는 김민석, 그리고 만약에 됐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그때의 모습은 좀 다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을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허재부님 말씀과 분석이 정확히 맞는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중요한 진보 진영 민주당의 정치 미래의 자원이 됐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몇 가지 축이 있는 거야. 그렇지. 이재명 예. 정권 성공을 위해서 나 정말 열심히 할게요.
우리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더 많은 노력할게요. 네. 진보 진영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할게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한쪽 측면만 맞아요. 너무 네. 두드러져 보인다 이거예요. 물론 처음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도자적인 역량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번 전당대회 때 생각보다는 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소소한 에피소드 같은 걸 털어놨는데 우리 대통령이 뭐 새벽에 텔레그램 국무위원들과 소통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익히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떤 포인트가 제가 눈에 들어왔냐면은 이런 거예요. 김민석 전 총리 왈인데 어떨 때는 새벽 1시에 메시지가 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안하니까 지금 꼭 답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시는데 답을 하지 저 말라는 여기서 거야. 되게 지금 문의가 새벽 1시에 대통령이 국무위원한테 지금 꼭 답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건 만약에 본인이 장관이시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 봐야 지금 달려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차라리 저기 뭐야 이게 뭘로 보내 SNS 뭘로 보내는지 모르겠지만은 카카오톡으로 저기 이모티콘도 좀 쏴주시고 그다음에 기프트콘이라도 하나 쏴주시면서 보내면은 커피라도 하나 보내주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어딘가가 지금 꼭 답할 필요는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문자를 남기면서 새벽 4시에 만약에 1시간 뒤에 깨서 본 장관 담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깜짝 놀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날 새서 일하는 거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국회에서 일할 때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이제 대장이 불러요. 우리 김무성 네. 대표님이 예. 봐라 앉아봐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좀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좀 검토 좀 해보고 좀 정보 좀 이렇게 좀 한번 취합을 한번 해서 보고서 좀 한번 마련해 봐라. 근데 뭐 굳이 뭐 이렇게 내가 지금 오늘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어쩌라고? 내일 아침까지 갖고 오라는 거지. 그 얘기는. 그렇죠. 예. 그때부터 열심히 또 일해야죠. 날새가. 아니 근데 요거를 네. 김민석 총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기 언어로 표현을 하느냐. 야 이것도 제주예요.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시간 감각을 놓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 지금 몇 시인지 몰라. 야 잠자는 시간이 원래도 그렇게 제가 많지 않았는데 잠 안 자고 더 일했다. 준 것 같다. 쪼개진 것 같다. 이런 잠 안 얘기를 자고, 맞더라고 보니까 이게 지금. 잠을 자지 않고 네. 일했다라는 이야기를 야 정말로 세련된 표현이에요.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시간 감각을 놓치는 거다. 이런 표현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도대체? 김민석 총리하고 일을 해보면은 언제였더라 최고위원 때 잠깐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탁월한 점이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회의를 제일 잘해요. 아 회의를 제일 잘한다. 예, 남의 이야기 잘 들어주고 조정하고 마지막에 요약 정리하는 것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그리고 거친 이야기들도 부드럽게 세련되게 만들어내는 그렇구나. 그런 능력도 타고나요. 근데 세련됐는데 장 소장님 이야기처럼 섹시함이 부족해요. 그건 보강해야 돼. 정치인으로서 대선에 도전하려면. 네. 그러니까 당 대표 되시고 나면은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부분 꼭 보강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청와대의 주요한 관계자랑 만났을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네. 대통령께서 이제 퇴근하시면 저녁 드시고 8시 반에 잔대. 아 살짝 이렇게 네네네. 그리고 10시 반이나 11시쯤 일어났는데 쌩쌩한 정신이 다시. 이제 피곤이 풀렸잖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텔레로 막 지시를 한다는 거죠. 새벽 한 2시까지. 그리고 본인은 자. 본인은 이제 그리고 한 8시쯤 출근해. 근데 텔레로 지시를 받았잖아.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은 날 새서 일할 수밖에 없다.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은 사람들의 그 말씀대로 지금 5천만 명 국민의 몫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시간관념 없이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지 52시간!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청와대가 52시간이 아니 어디 특히 있어요? 이제 예. 정무직 공직자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을 해야죠. 맞아요. 지금 원희윤희 엄마님께서는 네. 전북권리당원입니다. 도지사 공천관리 엉망으로 한 정청래에게 마음이 떠났어요. 우리는 김민석으로 갑니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고 오징어 땅콩님은 김민석으로 단합을 해야 합니다. 제발 일하는 민주당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무려 10만 원이나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의 혜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요 55인치 삼성 TV 선택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으며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고요. 전화 상담은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 네.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늘 공지드리지만 1670-2571 전화 주시고요. 비교원에서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 존재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전화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